밸런스 게임 또 준비를 밸런스 했습니다. 게임. 네. 8호선 연장 라인을 살 거냐 아니면 GTX 라인을 살 거냐. 하나, 둘, 셋. 이거 고민되긴 하는데 네. 여러분들이 투자를 위한 거니까. 네. 자, 작가님 뭐 오랜만에 나오신다고 하셔가지고요. 저희가 또 밸런스 게임 또 준비를 밸런스 했습니다. 게임. 네. 네, 준비되셨죠? 네. 자, 최근에 지하철 연장 신설 소식이 좀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네. 자, 전세를 살던 무자녀 신혼부부가 올해 하반기 집을 살 계획이 있다면 네. 8호선 연장 라인을 살 거냐 아니면 GTX 라인을 살 거냐. 하나, 둘, 셋. 이거 고민되긴 하는데 네. GTX가 좀 더 광역적이기 때문에 네. 저는 GTX에 한 표를 드리겠지만 와, 네. 이게 만약에 네. 8호선 연장, 9호선 연장까지 두 개 합쳐진다면 네. 저는 8, 9호선 연장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8호선 연장은 구리와 다산이 있고요. 네. 그리고 9호선 연장은 고덕과 하남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네 개의 지역이 저는 GTX A 라인보다는 더 좋다고 봐요. 아, 네. 이유는 아무래도 거리적인 위치 때문에. 거리적인 것도 있고 거기가 좀 더 상승 여력이 있다 봅니다. 아. GTX를 음. 도입하는 이유는 음. 장거리에 멀리 있는 곳들을 좀 그 지역 분들을 좀 빨리 이송하기 위해서인데 저는 오히려 GTX를 볼 때 어디서 GTX에서 사람들이 내리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리는 곳에 더 투자를 하는 게 더 맞다고 보고 그런 면에서는 8호선 연장이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두 개의 노선을 좀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구리다산 고덕 하남이랍니다. 이렇게 복습을 좀 해야 되니까. 네, 네. 근데 아유, 그 감사합니다. 구리 중에서도 저는 구리역 주변에 음. 신축 단지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어반 포레, 아, 뭐 네. 롯데 캐슬, 음. 뭐 힐스테이트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음. 저는 거기가 학구는 좋지 않지만 네. 교통이 되게 좋거든요. 음. 경의중앙선이라는 게 좀 아쉬웠는데 8호선이 들어오면서 더블 역세권이 되고 그리고 구리 자체에 신축 아파트가 별로 없어요. 근데 구리역 주변에 가장 좋은 곳에 신축 아파트 몇 개가 있다는 것은 저는 앞으로의 구리 시세를 그 단지가 이끌어갈 것이라고 보고 다산 신도시도 자녀를 키우기에 너무 좋거든요. 네. 예, 근데 예전에는 지하철이 아예 없었지만 8호선이 들어오면서 교통이 확 좋아지는 그런 호재가 있고요. 또 9호선 연장을 보면은 5호선이 중심권에서는 잘 모르는데 강동, 뭐 하남 이쪽에서는 되게 불편합니다, 사실. 이 배차 간격이 15분, 20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9호선이 들어오다 보면은 과거 강남까지 갈 때 두 번 환승해야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한 번에 여의도와 강남을 한 번에 갈 수 있는 좋은 노선이라서 저는 그 상일동과 고덕동 네. 그리고 고덕역과 연결된 하남 미사 이쪽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쪽이 조금 교통 호재를 좀 받을 만한 네. 이런 곳이군요. 교통 호재가 뭐 과거 집값의 영향에 비춰봐서 요즘 어떻게 영향이 과거보다는 덜한 것 같아요. 덜. 요즘은 워낙 촘촘해서 좀 덜한 것 같고 그래서 GTX 노선을 잘 보시면 기존 노선과 겹치는 구간 되게 많거든요. 동탄역부터 수서역까지도 SRT가 이미 있어요. 그리고 또 수원부터 뭐 금정이라든지 이런 곳들도 이미 1호선과 그런 노선들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하철 연장을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연장. 네, 그래서 8호선 연장, 혹시나 5호선이나 3호선 연장이 있다면 저는 그것도 좋게 보고 있고. 또 교통 호재가 있으면 집값에 이미 뭐 선반영된다 이런 이야기도 좀 있는데요. 네. 그러면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 어느 타이밍에 들어가는 게 좀 좋은 건가요? 타이밍은 저는 없는 것 같고 일단 교통 호재로 인해서 오르는 그 순서가 있어요. 처음에 발표됐을 때 네. 한번 살짝 기대감에 살짝 오르고 그리고 착공했을 때 네. 그때 또 살짝 오르는데 또 착공하는 기간이 또 길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까먹습니다. 그래서 개통했을 때 개통. 그때 또 올라요. 총 3번 오르는데 개통하고 나서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그거는 선반영 이미 다 끝난 거고 그래서 개통 전에 들어가도 좀 괜찮다 봐요. 이미 공사 중인 것들도 사람들이 내가 막상 타보기 전에는 네. 체감을 못 합니다. 실제로 동탄역 주변의 단지들이 상승하게 된 것도 GTX 개통 후부터 급하게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개통 직전에 들어가도 괜찮다 봅니다. 네. 그러면 이런 경전철에 대한 뭐 서부선이라든지 홍대 라인이라든지 여러 계획들이 좀 있어요. 이런 경전철 어떻게 보세요? 그런 건 안 보는 게 좋다고 봅니다. 네. 일단
발표만 된 것들 있잖아요. 네네. 일단 그거는 우리 생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제 손자 세대 때 될 수 있고, 그리고 힘이 약한 노선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대곡 소사선, 뭐 네. 신림선, 또 네. 앞으로 개통할 동북선 이런 것들은 저는 힘이 좀 빠진다 보거든요. 왜죠? 좀 주요지를 좀 바로바로 관통해야 되는데 아. 이게 약간 애매하게 있는 곳들은 좀 약간 지선 같은 느낌이라 좀 효과가 떨어진다 봐요. 그래서 실제로 우이 무슨 선이죠? 네네네. 우이신설선인가? 네네. 네. 맞습니다. 그것도 별로 영향이 없어요. 음. 네, 그래서 그 주변 단지들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음. 네, 그리고 또 대곡 소사선이 들어오면서도 뭐 주변에 있는 일산 집값이나 화정 집값이 오르지 않았고 또 신림선이 생기면서도 신림선 주변에 있는 단지들이 또 별로 오르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 걸 봤을 때는 앞으로도 지선들 이렇게 개통되는 것에는 큰 희망은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솔직한 말씀을 또 해주신 거니까 저희 뭐 구독자분들도 뭐 알아서 이렇게 잘 들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처받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투자를 위한 거니까. 네, 위한 거니까 또 아낌없이 이렇게 또 나눠주시는 거니까요. 저는 뭐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같은 동네 비슷한 조건의 매물인데요. 자, 하나는 수리가 잘 된 대신에 네. 3, 4천만 원 비싸. 음, 근데 하나는 수리가 안 돼 있어. 근데 그만큼 저렴합니다. 네. 자, 그럼 둘 중 어떤 아파트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 둘, 셋. 수리된 거 하겠습니다. 아, 수리된 거? 네. 수리를 하려면 일단 수리 일정을 따로 잡아야 되고요. 네네. 또 잔금 치르기 전까지 수리 일정을 안 내주신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내가 또 다른 데 살다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인테리어비가 매우 올랐습니다. 아, 그쵸. 3, 4천만 원이면 아마 도배장판 기본적인 거밖에 못하죠, 요즘엔. 맞아요. 화장실 하나에 500만 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잘 된 거를 들어가는 게 오히려 전 더 낫다 3, 봅니다. 4천이면 오히려 더 네. 싸게 먹힌다 이런 네. 말씀이시죠? 자, 부동산을 매매할 때 뭐 계약서를 잘 확인해도 뭐 한 몇백만 원은 아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아요. 네. 구체적으로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계약할 때 복비가 처음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 중개 수수료는 가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협상해야 됩니다. 음. 일단 내 돈을 뭐 100만 원이라도 보내면 복비 협상이 잘 안 돼요. 아. 그렇기 때문에 가계약금 보내기 전에 이거 어느 정도를 하실 건지 미리 말을 좀 맞췄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접근하시면 좋겠고, 네. 그리고 처음에 집을 보러 갔을 때 네네. 그때는 좀 꼼꼼하게 안 보거든요. 벽지가 뜯어졌는지, 뭐 콘센트가 파손이 됐는지, 곰팡이가 심하게 있는지 이런 것들은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가계약금을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한번 좀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본계약을 할 때 이 부분은 한 몇십만 원 빼줘야 될 것 같다. 이 부분에서는 뭐 변기가 깨졌거나 타일들이 뭐 다 뭐 쏟아지려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한 200만 원 정도 내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당하게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수리를 하고 나가시던지 이렇게 요청을 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또 매도를 하실 때도 중개사분께 통장 번호를 주기 전에 그거를 협상하셔야 돼요. 그 중개 수수료. 네. 우리 뭐 중개수수료 복비 협상하기 좀 쉽지 않은데. 이게 그냥 좀 저가라면은 이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다 주는 게 맞긴 한데 고가로 가면 갈수록 이게 중개 수수료가 막 1,000만 원, 2,000만 원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좀 협상을 할 필요가 있다 봐요. 아, 네네. 자, 그럼 뭐 부동산 투자 시장에 대해서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요즘 뭐 저출생, 뭐 고물가, 고금리 등등 뭐 시장에 뭐 부정적인 이슈들이 좀 많은데요. 부동산이 여전히 투자재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그래도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되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지방은 조심해야 됩니다. 지방은? 네, 지방은 조심하셔야 되고 일단 인구 소멸뿐만 아니라 뭐 세대 소멸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도시를 합친다. 네. 뭐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세금적인 때문인 건데 결국에는 세금도 안 거친다는 얘기예요. 이런 도시들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뭐 2천만 원 있으니까 지방에 가면은 매매가 2억에 전세가 1억 8천 하는 거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되고요. 좀 더 종잣돈을 모아서 수도권에 하는 게 더 맞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 인구와 그 경기도 인구는 증가 중이고 네네. 나머지 도시는 다 하락 중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수도권 쏠림 현상이 더 강해질 거기 때문에 네. 내 자본은 수도권에 넣어주셔야 되고 또 하나 최근에 많이 달라진 게 지방에 계셨던 분들조차 서울 수도권에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내 자녀한테 이거를 증여를 할 건데 네. 내 집을 증여할 게 아니라 일단 서울 수도권에 투자 한 채 해놓고 이거를 증여해야겠다. 이런 수요가 되게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방에 있는 유동성이 지금 다 서울로 몰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흐름에 좀 편승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뭐 서울, 경기는 다 훑었는데 네. 인천을 안 훑었네요. 지금 보니까. 인천. 네, 인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송도는 네. 저는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송도, 송도, 청라. 네, 송도, 송도랑 청라. 네. 뭐 검단 신도시도 꽤 요즘에 뭐 가격 반등 소식이 좀 들리는 것 같은데요. 검단도 좋긴 한데 네. 그 검단은 분양받으신 분들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들어가기에는 조금 비싸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그러면 그 7호선 연장 라인 중에서 뭐 루원, 뭐 청라 밑에 있는 루원시티라든지 그 네. 밑에 어떤 성남 이런 쪽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 루원하고 청라는 사실은 같은 권역이라서 네, 저는 같은 같이 권역이거든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 인천에서는 구도심은 좀 힘을 못 씁니다. 미추홀고라든지 뭐 이런 곳들은 잘 힘을 못 쓰기 때문에 저는 송도하고 청라만 보시는 것도 인천에서는 충분하다 봅니다. 네네네. 구도심에 좀 신축도 좀 많이 있긴 하는데 그런 데보다는 오히려 이런 네. 패키지가 낫다는 말씀이시죠? 네. 음. 그리고 서부권역에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분들이 만약에 송도, 청라를 음. 매수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광명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광명이 입지적으로는 압도적으로 좋긴 합니다. 네네. 네. 우리가 항상 뭐 수도권이라고 하면 뭐 이렇게 서울 경기만 보지 이렇게 인천 약간 소외되는 이런 좀 느낌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리고 또 인천에 대한 공급 물량이 향후 좀 많더라고요. 네, 많아요. 네. 그래서 일단 이 지역이 좀 궁금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그 5억 정도, 7억 정도 내 집이 있어요. 네. 근데 뭐 여전히 좀 투자를 좀 더 해보고 싶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옳은 방법일까요? 일단 예를 들면 5억에서 7억 정도 되는 금액은 네. 상급지가 아니거든요. 이런 곳들은 갈아타기에 좋은 곳들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시세 상승도 좀 가져가면서 돈을 모았을 때 조금 더 상급지로 갈아타는 발판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내가 7억짜리 집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한 10억짜리로 최소 그 정도 갈아타셔야 돼요. 예, 10억짜리로. 그래서 갈아타기를 차라리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좋다라는 네. 말씀이죠? 다른 어떤 투자 유형보단. 네. 근데 내가 만약에 뭐 마포에 신축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다. 이러면은 뭐 어디 최상급지인 반포나 뭐 이런 데 갈 때가 아니면 네. 그냥 추가로 한 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네, 거기도 충분히 시세를 따라가기 때문에. 보신축이면 거의 20억이죠? 맞습니다. 아마 이런 분들 많이 없으니까. 네. 그리고 우리는. 네. 맞나요? 요즘 돈 많으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긴 해요. 많아요. 많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신혼부부인데 일단 뭐 한 4, 5억으로 시작하고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 질문하시는 게 네. 4, 5억으로 대출받아서 7, 8억짜리 집을 살까요? 라고 하는데 저는 반대하죠. 4, 5억짜리 상급지를 일단 갭으로 사두고 맞벌이 하시니까 저렴한 데서 월세를 사는 게 더 좋다고 봅니다. 일단 내가 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걸 사는 게 첫 번째 순서거든요. 네, 그래서 4, 5억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3억 대출 받아서 7억 사는 방법이 있고 또는 대출 안 받고 4, 5억 갭으로 더 상급지에 있는 걸 사는 게 더 좋죠, 사실은. 네. 4억 갭이면 어떤 걸 살 수 있나요? 되게 많은데요. 네네. 일단 하왕십리, 하왕심리. 행당동 하왕십리 이쪽, 예.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그 상도동 근처, 네네. 뭐 상도 더샵이라든지 뭐 이런 단지, 그리고 BMC 권역, 뭐 이 정도면은 저는 괜찮지 않나 보고 네. 있습니다. 뭐 신축이 낫다 이쪽도 네. 할 수 있으면 네. 그 평수를 5구로 줄이서라도. 네. 음. 그래 이게 금액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3억대로 내려가면 네. 광명 철산동 쪽, 그리고 일직동 쪽, 그리고 하남 미사신도시. 미사.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남성역과 숭실대 입구역 사이 있는 그런 약간 구축단지들, 사당 자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3억 정도면 그 정도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네. 툭 질문을 던졌는데 술술술술술 나오는 거 보니까 정말 찐 전문가이신 게. 2억대도 있습니다. 2억대도 있나요? 네. 1억 5천에서 2억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요즘에. 있나요? 여기는 일단 안양역 주변에, 안양역. 예, 안양역에 인접한 초역세권 단지들이 몇 개 있거든요. 뭐 수자인도 있고, 네네. 삼성 레미안도 있고, 이런 곳들이 1억 5천에서 2억 사이거든요. 네, 이런 곳들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또 인덕원역과 평촌역 사이에 있는 좀 구축 단지들이 좀 있어요. 네네. 거기 뭐 그런 단지들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2억 정도로 또 볼만한 곳이 수지구청역하고 성봉역 사이에 있는 좀 단지들이 거기가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나거든요. 네네네. 네. 성봉역. 옛날에 그 대형 평수 많던. 네, 맞아요. 네. 네. 음. 그 대형 평수 말고 진짜 20평대. 네, 20평대로. 네. 네. 그래서 금액대가 조금씩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급지가 조금씩 바뀝니다. 아, 네. 네네네. 요즘 같은 시기에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할 때 혹은 내 집 마련할 때 어떻게 조금 조언을 뭐 유의할 점 혹은 조언 같은 거 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후 소득으로 30년 원리금 상환을 30% 넘으면 안 됩니다. 아, 네. 그래서 내가 원리금 상환을 분담하는 금액은 딱 최대 30%로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소득이? 넘어가다 보면 약간 내 삶도 피폐해지고 모으는 돈이 없어집니다. 네. 이게 많은 분들이 처음 내 주택을 마련할 때 음. 거기에 모든 신경을 다 쏟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것만 일단 하고 보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부동산은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하나 좋은 거 사게 되면은 그 다음 게 또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요거 사고 뭐 추가로 하든지 아니면 갈아타기 하든지 이런 것의 연속이기 때문에 모으는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많은 대출을 받게 되면은 이 원리금 상환만 하다 끝납니다. 예, 그래서 모든 주택을 매수하실 때 이거 한 채 사면은 2년 뒤에 뭐 저거 한 채를 사든지 갈아타기 하겠다라고 미리 계획을 세우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네. 자, 오늘은 송희구 작가님을 모시고요. 현재 부동산 시장 분위기와 다양한 투자 전략에 대해서 듣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자,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부동산 클래스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